네, 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MPK 주주분들. 이 MPK는 플라스틱 복합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그 8월 5일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안 좋아지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로 미국을 비롯한 좀 많은 나라들이 시장이 좀 폭락했던 날인데요. MPK 또한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중심적으로 좀 다뤄볼 거고요. 그에 따른 이 현재 이제 주가와 경기 침체 이슈와 연계해서 한번 다뤄보고 이후 이 자동차 시장 전망까지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이 8월 5일 부분에 마이너스 18%까지 좀 떨어졌다가 11%에서 마감해 주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 이처럼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에는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완화 이슈로 인해서 좀 올라와 준 겁니다. 근데 이전 하락했던 뭐 1300원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좀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회복이 안 된 걸까요? 먼저 이 기업은 지금 이 컴파운드와 뭐 마스터 배치 사업이 좀 주 사업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뭐 자동차 뭐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89%인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일단 자동차 및 뭐 전자부품 했는데 이 자동차 부분에 매출액이 조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이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 변동에 좀 예민한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한번 볼게요. 원래 경기 침체 이슈가 나왔던 이유는 이 미국에서 이 발표한 신규 실업 수당은 지난해 뭐 8월 이후에 좀 가장 크게 증가했고요. 보시면 이제 예상 수치보다 좀 높게 나왔던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공장 활동, 이 척도로 좀 사용되는 ISM 지수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일명 뭐 PMI 지수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이 이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와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부각이 돼서 아까 보셨던 대로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었던 이유는 이 7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크게 좀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해서 호조세를 좀 나타나는 게 이어서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약간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낮게 나오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잦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소매 판매 지수인데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이게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서 되게 호재로 받아들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신규 실업 수납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약간 예상치가 높았죠. 했던 것보다 이게 낮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MPK 봤을 때는 아까 보셨듯이 이 주가가 하락하기 전 1300원 부근까지 이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뭐 일단 하락 추세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렇게 심한 기업은 한번 푹 떨어지면은 그 이상까지는 올라와 주지 못합니다. 그 이상의 뭐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상승 모멘텀이 있진 않는 한 좀 힘든 부분이죠. 이 기업의 지금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이 현대차 실적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이 현대차가 이번 해에는 이때 그러니까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4조 2,790억으로 일단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보여주긴 했는데요. 뭐 이에 따라 매출액도 많이 늘었네요. 매출액도 거의 3조 원 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MBK도 이러한 영향을 좀 받아서 이 매출액 부분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 매출 원가 측면에서 보시면 매출 원가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면서 결국 판관비도 조금 올라주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이전보다 좀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도 조금 낮게 나와 주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흑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네, 이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좋으려면 이 자동차 산업 또한 이 하반기로 좀 늘어나 주면서 이 매출액 측면이 결국 이게 우상향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이 자동차 산업의 하반기 전망으로는 이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에는 이 4.2%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다소 둔화가 되겠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이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이 전기차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전기차에 대한 이 뭐 높은 요구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에 대한 소비 심리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7월 자동차 이제 수출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 9%, 그러니까 9.1% 정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올 4월에 뭐 67억, 67.8을 할게요. 67억 8천만 달러에 이제 기록한 데 이어서 자동차 수출이 6월 달에 이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6월 달에 이제 0.4%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5개월 만에 뭐 50억 미만으로 떨어진 수치인데 이 부분이 이제 50억 달러 60억이네요. 60억 달러 보다 밑에로 떨어진 54억을 기록했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전기차 판매 둔화의 영향이 지금 자동차 수출에 본격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기차로 인해서 지금 하반기 지금 처음부터 7월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MBK도 그러한 영향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MBK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이 흑자를 보시면 흑자를 꾸준히 버는 기업입니다. 흑자를 꾸준히 버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그러니까 흑자는 보는데 매출액은 계속 꾸준히 600억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성장 모멘텀을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 매출액에 따라서 이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어 준다면 결국 이 배당 수익률에서 저 높은 수치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계속 1.3, 뭐 1.6 계속 1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특징이 조금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이 모멘텀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자동차 산업의 이 매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자동차 산업이 이 호황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이 MBK도 이 자동차 시장에 좀 주가가 돌려주는 만큼 이제 MBK 또한 돌려줄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이 자동차 관련 실적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면 그것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